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저는 AI를 제일 앞에다 두고 싶어요. 근데 AI가 성장할수록 로봇과 자율주행이 그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딱 봐요. 의료기기 산업은 저는 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패권 통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처가 필요하다면서 그 해답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로 뭐 AI나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소형 원자로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전문가도 있던데 세무사님이 원래 또 성장주 투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다 성장 관련 것들이잖아요. AI,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소형 원자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미국의 패권주의 이런 거는 둘째치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뭐 그 말씀을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희 생각은 사실은 그래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산업을 주도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전기차라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해서 테슬라가 시총 탑10 안에 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의 패권주의 뭐 이런 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학의 성장,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을 저는 훨씬 믿고요. 훨씬 믿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후진국들은 그 나라의 육성 정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는 방산과 조선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정책이었다고 봐요. 과거부터 우리나라 방산은 무조건 필요했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 남북 분단 상황이니까. 조선? 당연히 정책적이었죠. 왜? 돈 10원도 없이 고 정주영 회장이 유럽 가고 돈 빌려가고 조선소 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안 도와줬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은 나라에서 야 우리나라 중공업 산업으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탱크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책으로 밀어줄게. 너무나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책으로 밀어줄 때 퀀텀 점프를 쫙 하다가 나라에서만 밀어준다고 주가가 오를 수는 없으니까 꽤 오랫동안 아까 말했던 역성장 가치주의 시기가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터트리면서 이제 모멘텀 상승이 나온 거고.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그 동의하기 힘든 게 애플?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뭐 아이폰 밀어줬나요? 구글? 미국의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 밀어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저는 AI를 제일 앞에다 두고 싶어요. 무조건. 왜냐면은 미국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엮여 있는 기술은 딱 유일하게 AI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사실은 저희 세대보다 뭐 대학생 세대 정도들은 거의 뭐 매일 AI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숙제하려면. 리포트는 그냥 AI에 타면은 5시간 걸릴 거 사실은 50분이면 끝나죠. 10분의 1로 줄여줘요. 물론 AI가 써준 리포트를 바로 내면은 AI 답이 좀 이렇게 부정확한 것들도 있고 검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는 시간인 거지. 기초 틀은 그냥 10분이면 잡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회사를 다니던 어떤 뭐 학교를 다니던 내가 어떤 작성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요즘은 더 이상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물어보려면 우리가 검색을 했던 이유는 검색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AI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AI는 앞으로 이거는 사실은 AI 생성형만 얘기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 이런 거에는 AI가 없으면 안 되겠죠. 알아서 운전해줘야 되니까. 로봇도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래서 AI 산업은 뭐 미국의 육성 산업이 아니고요. 그냥 기술의 진보 산업. 그래서 뭐 당연한 거다 AI는. 저는 AI 산업의 성장성은 항상 1순위로 유념해 두고. 근데 AI가 성장할수록 로봇과 자율주행이 그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딱 봐요. AI가 성장되면 우리가 이제 뭐 챗GPT에 물어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겠죠. 물리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 도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내과에 가서 빨래를 했지만 이제는 세탁기에 딱 돌리면 우리는 하나도 시간 투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얼음을 얼려갖고 얼음 사이에다가 넣어갖고 뭔가 얼렸다면 이제 그냥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리적 도움을 주는 것에 우리는 시간적 효용이 늘어난단 말이죠. 자율주행이 대표적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운전을 안 해도 돼. 내가 부산을 갈 때 운전을 해서 4시간을 가는데 4시간 동안 내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율주행은 필수인데 자율주행에서 핵심은 AI인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세탁기, 냉장고는 가만히 부착되어 있잖아요. 움직이는, 그래서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애들이, 특히 팔다리가 있는 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고 거기에도 역시 AI는 장착되니까 저는 AI가 필수, 그 하단에 있는 우리를 실제 도와주는 애들은 자율주행 차,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AI라든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관련된 것들이 다 전기가 필요하다면서 전력기기라든가 소형 원자력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SMR 같은 것들.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년으로 친다면 사실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오른 게 많으니까 작년 1년으로 친다면 방산하고 전력기기가 거의 동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까지도 연장되면서 올라간 게 방산주고 올해는 흔들렸던 게 이제 전력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AI 때문에 전력기기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거 이미 뭐 작년부터 검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내와 미국의 상황이 좀 다른 걸 설명을 드리면, 뭐, 석유 에너지는 당연한 거고, 어느 나라든 쓰니까. 근데 이제 석유 에너지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 에너지원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석유와 원자력을 제외한 대표적인 게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이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냐 보다 어느 게 더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웬만한 기술 진보들 성장 산업들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에너지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정책 사업이거든요. 한국전력 국가 거예요. 한국전력.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야 원자력 우리 뭐 과거 정당에 따라서 탈원전 또 아니면 원전에 집중 이런 게 다 국가 정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는 게 국내 정치 상황에서는 뭐 당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어느 당은 원자력을 훨씬 발전시켜야 된다. 어느 당은 원자력도 뭐 예전엔 탈원전이었지만 지금 원자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각 당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미국도 사실 정당 차이예요. 미국도 민주당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IRA법이 나왔던 거고. 근데 당이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야 신재생에너지 저거다 사기 무슨 지원을 왜 하면서 원자력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당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된다면 미국은 공화당이니까. 그럼 미국은 야 신재생 이제 아니야 원전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신재생 좀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사실은 글로벌 재료가 훨씬 커요. 우리나라 자체 정책보다 글로벌 정책이 더 크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은 두사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오늘까지도 올라갔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 발표할 때 조금씩 오르다가 결국 미국에서 야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요 책에서 허영만의 주식 타짜에서 있는 8T 투자 성공 법칙은 뭔가요? 이제 8T 성공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주식 공부를 뭐 수백 권의 책을 읽고 했죠. 근데 그 수백 권의 책 중에 여기저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데요. 주식의 기법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있지만 심리와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쓴 책이 있어요. 알렉산더 엘더의 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또는 심리 투자 기법, 정신과 의사인데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가 쓴 책에 3M이 중요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3M이 바로 메서드, 기법, 마인드, 심리, 그리고 머니, 자금 관리. 그래서 저도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책을 쓰면은, 3T, 8T, 뭐 이런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8가지 T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주식에 중요하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매매가 중요하다. 또는 타입. 너의 타입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유형이 뭐 단기 매매자인지 중장기 투자인지 타입이 중요하다. 또는 텀, 중장기로 할 건지 단기로 할 건지 아니면은 트레이딩, 매매로 할 건지 또는 트렌드.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이해해야 되고 뭐 추라이, 계속 시도해라. 뭐 테크닉, 기법을 익혀라. 뭐 이런 8가지 단어로 8T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탑다운, 통찰력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 했는데, 그럼 그 선택과 집중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 투자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어디에, 미국에서는 지금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한 10년 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탑다운으로 하면 뭐가 중요해? 그냥 버텀업으로, 특히 가치 투자 베이스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냥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돌려서 그냥 우량하고 좋은 종목 사면 되지.
산업 분석이 왜 필요하고 경제 분석이 왜 필요하고 미국이 어땠는지가 뭐가 중요해. 이런 이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확실히 탑다운이 시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서로 이런 어느 정도의 기법들이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탑다운의 이론을 공부를 딱 하고 해보면 당연히 탑다운이 맞거든요. 탑다운은 뭐냐면 보세요. 미국이 요즘 어떻게 좀 불안한데? 또는 우리나라가 증시가 불안한데? 그러면 좀 투자 비중을 줄이고 좀 약간 보수적인 견지를 해야 되고 이게 탑다운이에요.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다음은 어느 업종에 투자할지가 저는 탑다운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오늘의 질문도 계속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유튜버인 김 작가님도 워낙 유능하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질문이 딱 그런 유형이잖아요. 요즘에 어떤 업종을 잘 봐야 되죠? 앞으로 어떤 업종이 좋아지죠? 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게 탑다운이거든요. 2,000 종목 중에 이 종목을 사야 돼, 이 종목을 안 사야 돼 보다 2,000 종목은 한 30개의 업종, 좀 더 세세하게 하면 50개의 업종, 좀 더 이렇게 좁히면 한 20, 30개의 업종인데 20, 30개의 업종 중에 어느 업종에 관심을 갖고 어느 업종에 안 관심을 갖고를 확 줄여버리니까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업종이 선택되면 그 업종 내에서 탑픽을 선택하면서 야, 나 이 업종에선 이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 탑픽 선정이 어려우면 대장도 사면 돼요. 우리가 오늘 실컷 말했던 원전주의 대장은 투자이노빌리티. 화장품의 대장은 시총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미래의 성장성까지 본다면 APR. 또는 뭐 아까 말했죠.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래. 방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각 테마의 대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실력이 좀 초보면 테마를 확 잡고 그 업종을 잡고 거기서 대장주. 아니면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얘를 한번 사볼까? 이런 시도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탑다운이고요. 탑다운 관점상 어떤 업종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이미 아까도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책에서 실전 투자 기법 8테크 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면 삼박자 투자법, 짝짓기 매매 기법,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 신규 상장주 공략법,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상한가 매매 기법, 분산 투자 기법, 시가총액 비교법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혹시나 또 이 세무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 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소비를 할 일도 굉장히 많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와인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니까 올해 아니면 요즘에 생활 속에서 뭔가 어떤 내가 소비가 늘어난 품목에서 이런 종목 아니면 이런 섹터를 좀 봐야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신지.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고 우리 김 작가님하고 이렇게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나왔던 건데요. 우리 이제 같이 뭐 러닝 크루를 같이 또 이렇게 맞아요. 같이 마라톤도 뛰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김 작가님이 워낙 뭐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막 꽂히는 성격이라서 네. 제가 보기에 마라톤을 하면서 운동화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집착했습니다. 운동화에 거의 집착 수준으로 뭐 굉장히 많은 운동화를 한 하고 50개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운동화 하나만 사서 신다가 뭐 좀 불편하면 또 하나 사고 제가 세무사님 선물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제가 2개 선물했었나요? 하나는 선물하고 하나 일본에서 같이 골라줬죠. 골라줬군요. 그 일본에서 네. 뭐 슈퍼블라스트 그거.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식스를 선물해줬는데 아식스는 한국에서 살 수도 없고요. 일본 가서도 못 사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 그럼 아식스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식스의 주가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발을 샀으면 날아갔냐.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인데요. 저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요. 이게 참 신기해요. 중고등학교 때도 여드름이 거의 안 났었는데 나이 이렇게 좀 들고서 한 3년 전부터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되게 억울하죠. 왜냐면 젊었을 때도 안 나던 여드름이 몇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마에도 나고 볼에도 나고.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갔죠. 그게 이제 약 처방을 받으면 사실 가라앉긴 하는데 그래도 또 뭐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미리 좀 사전에 좀 더 그거를 올라올 확률을 낮추고 싶어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피부 관리 받는데 이 정도야. 안 받는 받아 안 받아. 저 받아요. 저 2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저는 더 자주 가. 한 2주에 한 번 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처음에는 그냥 올라온 거 약이나 먹고 가려고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또 피부가 좋아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좋아졌을 때 또 피부과에서 이런저런 권유를 해주죠. 그래서 뭐를 이렇게 땡기는 리프팅을 하거나 뭐 울셀라라든가 네, 뭐. 피부에 넣는 스킨 부스터를 하거나 뭐 있죠. 저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해를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리프팅, 그리고 피부를 좋게 해주는
스킨 부스터. 네. 그런데 한 2, 3년 피부과를 다니다 보니까 물론 외국 제품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품을 권함을 받거나 실제 제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회사들이 시총이 엄청 커요.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말씀드리면서 제 8T 중에 8가지 기법 중에 시가총액 비교법이라는 기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비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탑10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이나 HLB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예요. 요 펩트론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찍고 있죠? 펩트론은 뭐 하는 회사냐면 비만 치료제예요. 그러면 탑다운 분석상 신고가를 치고 있는 펩트론을 봤다면 비만 치료제 뭐 한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공부하시면 돼요. 그 중에 어떤 성장성 있는 회사가 뭐가 있는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건데요. 파마리서치 차트 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오르고 있죠. 파마리서치. 휴젤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클래시스 오르다가 살짝 조정받았지만 거의 매일매일 몇 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럼 이 세 종목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과의 의료기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는 뭐냐면 스킨 부스터라고 할 수 있는 리쥬란을 만드는 회사예요. 연어의 생식세포를 원료로 해서 이렇게 피부에 주입을 시키면 피부관리 광이 난다. 그게 리쥬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 휴젤은 뭐냐면 우리가 보톡스 하잖아요. 과거에 양대산맥이 휴젤하고 메지톡스였거든요. 근데 메지톡스는 뭐 소송에서 좀 문제 생기고 하고 쭉 주가가 떨어졌고 휴젤은 계속 승승장구해서 오늘 고점이 며칠 전 3일 전 고점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휴젤은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 국산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시스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리프팅 업체 중에 아까 써마지 뭐 이런 것들이 울세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산 리프팅이고요. 요 클래시스가 슈링크라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 리프팅인데 그게 바로 클래시스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서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가 탑10 안에 들어오는 훨씬 전부터 의료기기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 질문이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었잖아요. 제가 피부과를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정말 이것들을 남자인 저도 맞는데 주변에 남자분들 되게 많아. 베드에 이렇게 누워서 관리받는 분들 중에.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10년 이상 굉장히 많은 분들 관리를 받고 있고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기기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피부 진료를 받고 나아가서 그 의료기기들이 그 외국의 나라들에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산업에서 맨파워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교 1등이 또는 전국 수석이 가는 데가 서울대 전자공학과였거든요. 전자공학과 나와서 어디 갔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갔겠죠.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했겠죠. 지금 서울대 의대 가죠. 그럼 지금은 다 어딜 갈까요? 전국의 의대를 가겠죠. 그럼 전국의 의대 가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 중에 나는 의사보다 저도 세무사예요. 세무사인데 난 주식이 더 좋은데 주식이 더 좋은 이유는 적성에도 맞고 돈을 더 잘 벌기도 하고 그러면 의사인 분들 중에 나는 그냥 이렇게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이렇게 좀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회사 하나 차리고 싶다. 나는 연구가 맞아. 이런 맨파워가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세계에서 아마 가장 우수한 의사 인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 제약바이오에서도 신약 개발은 아직 외국에 좀 못 미치지만 의료기기 산업은 저는 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아식스는 지금 어떤가요? 김 작가님 굉장히 즐겨 신는 러닝화죠, 아식스. 아식스의 주가를 보면은 저희가 막 그런 말을 했던 게 막 작년 여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거의 2배 가깝게 그잖아요. 작년 여름 정도의 주가가 저점은 한 2,000엔 정도 되니까 지금 3,400이니까 거의 2배 정도 된 거고요. 저기 만약에 마라톤을 저 같은 경우는 러닝클럽 2023년에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2023년에 처음 이제 그 10km 대회 때 만났던 2023년에는 700엔이었거든요. 그때 대비는 거의 57에 35, 5배가 올랐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2년 몇 개월이죠. 2년 몇 개월 동안 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주식 타짜신데 왜 안 사셨어요? 저는 미국 기업
주식까지는 하는데 일본 기업 주식까지는 하지 않아서 아니 그렇게 아식스 신발이 많으면서 왜 안 샀어? 제가 살려고 했더니 이미 요런 가격이죠.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주식이 여러분들 뭐 댓글도 많이 저도 보는데 말이 쉽지 이런 댓글인데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말하면서 죄송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평론가로서 또 주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약간 쉽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제가 쉽게 말을 하는 거지 실전 투자를 할 땐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쉬우면 제가 뭐 100조 1000조 벌었겠죠. 그래서 절대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쉽게 하는 거다. 실전 투자는 훨씬 어렵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한번 좀 볼까요, 차트?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의 중심에서는 조금 멀어졌다. 멀어졌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의 고점이 작년 7월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88,000원에서 5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아까 제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올랐다라고 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본다면 작년 여름 7월 달에 25만원에서 85만원까지 3배가 올랐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88,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히려 한 30-40% 떨어졌는데 하나의 오르스는 3배가 올랐다고요.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업종의 선택이 중요한데 반도체 산업은 특히 삼성전자.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는 그렇진 않거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SK하이닉스도 작년 여름보다 사실 안 좋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의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1년 동안 제자리, 삼성전자 1년 동안 하락. 근데 아까 언급드렸던 오늘까지도 주도주인 방산, 조선주, 전력기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좀 오르고 있는 건설, 화장품 이런 애들에 비해서 반도체는 사실은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TV 어떤 주식 관련 채널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들 조회수 많이 나오는 분들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총 1위, 2위니까. 그렇죠. 전 국민 중에 가장 많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시총이 300조짜리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과 시총 3천억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은 사람 수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보니까 어떤 주식 방송이나 이런 주식 유튜버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1, 2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약간 관심 바뀌다. 왜냐하면 추세 매매자인 저로서는 1년 동안 떨어지고 있고 1년 동안 제자리인 주식을 볼 필요는 더더욱도 없고 또는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뭐 좋은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꿈쩍도 안 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전 투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하는 그런 편의 주식들입니다. 저 오늘 세무사님과 긴 시간 이제 주식 시장도 여쭤보고 허영만의 주식 타짜 슈퍼맨 이세무사 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행사 때 세무사님이 와주셨는데 그때 한 8개 종목을 이제 이런 것도 난 좀 좋게 본다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한 2021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맞습니다. 거의 몇 년 전부터 언급을 계속 했던 이유는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을 근데 저는 이제 방산을 막 성장 산업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방산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하고 접해 있고 우주항공은 성장 산업이 맞아요. 미국은 지금 화성에 성조기고도로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항공청이 생기고 했던 이유는 우주항공은 성장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몇 년 전부터 성장 산업의 대장조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책 제목이 주식 타짜잖아요. 근데 저는 타짜는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박에서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고스톱이 3명을 뭐 포카가 5명이 치는데 5명 중에 누가 호구인 줄 모르면 내가 호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저는 주식도 그렇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3년 동안 수익이 안 나. 그럼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호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여태까지 물려 있었던 그런 떨어져 있는 종목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저런 종목들 막 2배, 3배 올랐어?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었네? 맞습니다. 잘못하고 있었죠. 왜? 탑다운상 어떤 업종이 강한지 체크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거나 그렇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또는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에요. 1년 동안 수익이 나신 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좀 바꿔볼까?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 영상 그리고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식 타짜 책이 되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이정윤 대표님이 가장 존경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제시 리버모 얘기하면서 제시 리버모의 추세 매매에서 수익을 만들었다면 제시 리버모의 인생에서 주식대 위험을 배웠다 이런 얘기 있던데 위험 관리 어떤 건 걸까요 좀? 위험 관리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한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을 한 종목 산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을 한 달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이니까. 근데 만약에 5억, 10억을 한 종목에 샀다? 안 됩니다. 5억, 10억은 거의 몇 년 동안 모아서도 힘들 수 있는 돈이잖아요.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고. 그래서 5억, 10억을 한 종목에 사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 나는 종목 한 5개 샀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거는 한 종목이에요. 반도체라는 한 종목. 나 5개 샀는데 물어봤더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스, 포스코 홀딩스. 그건 한 종목이에요. 한 업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한 업종에 다 사도 안 되고 최하 업종을 한 3개 정도 금액이 적으면 3개 정도 그리고 또 금액이 좀 많으시면 5개, 8개 정도 업종 분산을 하면서 업종 내 탑픽을 선정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조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허영만의 주식투자 이 책 보시면 대부분 주식책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고 사파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글도 사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주식을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무사님과는 다다음 달에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재까지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